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58번째 시간, 바로 이 한자 조합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자, 이 글자 첫 번째 글자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읽을 수 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처음 보셨을 때는 이걸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될까부터 일단 고민되실 수 있죠. 자, 바로 도금과 기본적인 뜻부터 알아보고 한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번민이라는 글자입니다. 번민, 약간 불교 용어도 비슷하게 들리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번거롭고 답답한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첫 번째 글자에는 불화자가 보이고 두 번째 글자에는 문문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마음 심자도 있고 머리 혈자도 있지만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러한 기분이나 상태를 매우 직관적으로 표현한 글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거롭고 답답한 마음. 네, 과연 어떻게 글자를 형성하고 있을지 한 글자씩 설문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당연히 도금은 번이겠죠. 그렇죠? 네, 보시겠습니다. 3급 배정 한자이고 번거로울 번자입니다. 번잡하다, 번거롭다 할 때의 번자이고요. 자, 일단은 이 글자의 소전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화자가 보이고요. 옆에 있는 글자는 머리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리혈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은 불을 뜻하고요. 머리혈자 같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머리 숫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살짝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있는데 다리는 작게 표현하고 위에를 머리를 아주 크게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가요? 네. 이렇게 다리를 조그맣게 표현하고 머리를 크게 한 것. 이건 마치 볼견자도 그렇죠. 볼견자도 보시면 눈을 아주 크게 이렇게 그리고요. 눈을.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표시한 약간 무슨 화성 같은 외계인을 표시한 것이 볼견자인 걸 생각해 보시면 이 머리 혈자도 물론 조금 많이 변형이 됐지만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크게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작게 그린 것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다르게 획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머리를 강조한 것이고 불이니까 머리에 불이 난 것처럼 무언가 복잡하고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허신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네요. 그래도 불이 난다, 뜨겁다라는 것에선 허신도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뜨거워서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렇군요.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픈 두통처럼 무언가 고민이 있어서 머릿속에 복잡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 혈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불화자의 뜻을 따른다고 하였으니 허신도 이것을 형성자가 아니라 회의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그렇죠. 이 불사를 태울 분자죠. 분자가 그렇죠. 대략적인 음을 담당한다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허신은 기본적으로는 회의자로 보았지만 자, 이 불사를 분자를 어떤 축약형으로 본다면 이것이 뜻을 나타내지만 음을 나타내고 이것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번 비슷하죠? 그러니까 형성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허신의 설명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허신 같은 경우는 저도 문자학을 직접적으로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역시 후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혹시라도 잘못 설명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잘못 정보가 전달될까라는 것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 자, 판단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정도의 설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원절이죠. 부는 이제 붙다, 부착하다의 뜻이고요. 원 같은 경우는 성씨로 나타내죠. 그래서 반절법에 따라서 번 이라는
상당히 생소한 도금이 일단 반절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어 발음도 판이고요. 뭐 번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번이라는 발음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머리 숫자, 머리 숫자죠. 머리 혈자죠. 머리 혈자의 원래 형태는 이 글자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 혈자를 찾아보면 이 글자의 본자는 아래쪽이 어진 사람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발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원래는 글자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8팔자 비슷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머리 숫자라는 것이 있죠. 처음을 뜻하기도 하는 이 머리 숫자, 그렇죠? 머리 숫자 같은 경우는 원래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머리를 뜻한 머리 혈자의 이제 원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죠. 이것 자체로도 상당히 뭔가 머리를 쓰거나 지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어서 지끈지끈 두통이 나서 열이 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거롭다, 고민이 된다라고 할 때는 마음심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머리나 뒤에 나올 뇌, 그렇죠? 사람의 그렇죠? 골 있죠? 이거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온천 표시처럼 무언가 이렇게 연기는 아니지만 김 같은 게 피어 올라오는 이런 형태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이것이 바로 민자입니다. 자, 1급 배정 한자고요. 답답할 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허신의 설문에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 번민할 문 혹은 만자입니다. 이것 자체가 마음이 무언가로 꽉 차서 막 넘쳐 흐를 정도로 뭔가 생각할 게 많다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번민하다라고 했으니까 고민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번민하는 것이다. 이 글자가 더 어렵네요. 그리고 당연히 마음심의 뜻을 따르고 이 문자는 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형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절법으로는 막곤절이니까 그렇죠? 막곤절이니까 몬이라고 되겠네요. 몬. 민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몬이라는 도금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답답할 민자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설명을 필요 없습니다. 이 문에 이게 이제 발음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걸 뜻으로 보자면 문에 원래 빗장이 여기 걸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심장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에 빗장이 걸린 것을 빗장산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것을 여는 것을 두 손으로 여는 것을 열개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예전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빗장이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곳에 무엇이 있죠 지금? 근심스러운 이 고민이 이 문에 걸려 있고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답답함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민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두 가지의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이라고 읽으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고민이나 그런 분노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을 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일성으로 먼 이렇게 발음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공기가 통하지 못해서 뭔가 불쾌한 감정이 있는 것. 그래서 문열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문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답답한 열기이기 때문에 무언가 습하고 짜증나는 더위를 무더위를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답답하고 뭐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실제로 답답한 기분이기도 하고 울적한 기분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답답할 민자입니다. 이걸 문으로 읽지 않는 것에 일단 우리는 조심해야겠고요. 그렇습니다. 문과 관련된 한자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거기다가 문에다가 입구자를 넣으면 뭐 똑똑똑 노크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안에 주인이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귀 이자를 넣으면 들을 문자가 되는 거죠. 네. 마음 심자 대신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글자를 넣으면 이건 빗장 산자가 돼서 문이 딱 걸려 있는 것을 한 개만 딱 걸려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두 손으로 받들어서 여는 것이 열 개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나무 목자를 넣으면 이거는 문과 이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울타리? 나무로 된 책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나만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한가하다. 한가할 한자도 이렇게 됩니다. 빗장 관자는 빗장을 여러 개 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물쇠도 놓고 거기다가 뭐 빗장도 가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끈도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꽁꽁 싸맨 것을 빗장 관자라고 얘기를 하죠. 관계할 관도 되지만 그렇고요. 윤달할 때 윤자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전에 윤달은 왕이 그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2023년 음력 2월도 윤 2월이라고 해서 한 달을 더 셌죠. 음력과 양력의 시간차가 1년에 10며칠씩 있죠. 365일, 354일이던가요. 그래서 매년 11월 1일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3년마다 2년 혹은 3년마다 이렇게 윤월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2월이 2번 있었다라는 사실은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민자의 동자 같은 글자를 보면 이 마음심을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이것도 민자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문자 자체가 그렇죠? 이 지게 호자 그러니까 그 한쪽 문이 두 개가 겹쳐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써야 되나요? 거기다가 마음 심자가 있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문이 하나, 두 개, 그러니까 꽤 큰 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답답할 민자에는 이렇게 입구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입구자는 뭘 뜻할까요? 입으로 말하고 싶지만 다 꽁꽁 갇혀 있다. 뭔가 관문이 걸려 있다. 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이것은 답답한 민자의 이 문자는 빗장 산자가 일부 이렇게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잠겨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라기보다는 뭔가 빗장 관자나 빗장 산자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을 문자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 동자에는 이런 글자도 보이더라.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답한 민자 상당히 재미있고 직관적인 어떤 그런 글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민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이거는 번자는 번거로울 번자이고요. 불화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3급이고요. 민자는 1급입니다. 답답한 민자이고 마음 심자가 붓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회의자로 혹은 형성자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이고요. 답답할 민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번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번민이 불교 용어라기보다는 사실은 번뇌가 불교 용어에 가깝죠.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번민. 자, 명사이고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한다. 번만, 번원이 있는데 둘 다 재밌죠. 아까 만자는 허신의 설문회자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민이나 만이나 서로 뜻이 통하는 글자다. 만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번원의 원자도 제가 원통하다 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토끼가 어디에 갇혀 있죠? 어떤 상자나 뚜껑이 닫힌 곳에 아니면 어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모양. 상당히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원통한 뭐 그런 답답한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원자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자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
풀이를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글자를 보았을 때도 좀 더 이 글자를 볼 수 있는 어떤 시야가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번민에 관한 세 가지 예문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진로에 대한 번민, 고민이라고 될 것 같아요. 그죠? 번민이 많다, 고민이 많다. 번민에 시달리다, 고민에 시달리다. 고민보다는 번민이 조금 더 문어체적인,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고민이 좀 깊은 듯한, 깊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고민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고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쓰다, 맛이 쓸 고자이고 괴로울 고자도 됩니다. 그래서 고민도 역시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훨씬 많이 쓰죠. 그래서 번민이라고 있는 표제어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고민이 훨씬 더 많이 쓰이지만 번자도 한꺼번에 아울러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실제로는 고민이라는 말에서 민자가 상당히 좀 특이한 글자를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문도 3개 보시죠. 고민을 털어놓다, 고민을 해결하다, 이성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할 때 괴롭다, 쓰다, 맛이 쓰다의 고자가 들어간다. 민자는 역시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뇌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 더 끼워 넣었습니다. 어차피 해설본이니까 좀 길고 좀 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고뇌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생들이 보통 이 고뇌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해탈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저도 불교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뇌할 때 뇌자가 상당히 재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모양. 그리고 여기에는 이 골 뇌자입니다. 골.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숫구멍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뭔가 머리가 열려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기 같은 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뇌자인데 여기에 육달어를 붙이면 우리가 골 뇌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마음 심자가 붙이면 역시 뇌로 하는 어떤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분노가 될 수도 있고요.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자에도 불화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불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아지랑이 같은 것 라고 보시면 이 뇌자도 상당히 재미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금일 한자 할 때 이 글자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가 골 뇌자인데 이건 뇌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붙었으니까 이게 생각 사자가 됐는데 나중에 좀 엉뚱하게도 위에 것이 좀 생략이 되면서 밭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밭에서 하는 생각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글자는 엄연히 이게 뇌이고요. 이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뇌로도 생각하고 이 심장으로도 생각한다고 예전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에 이게 생각 사자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뇌도 역시 무언가 고민하는 모양을 얘기하죠. 괴로워하고 번뇌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민, 번뇌 뭐 다 나오죠. 고환, 뇌고, 고뇌의 반대말이 뇌고, 뇌고 반대말이 아니라 순서를 바꾼 것이 뇌고이고요. 고환의 환자도 상당히 재밌죠. 마음에 이 꼬치가 이렇게 쭉 찔러 들어가듯이 마음을 관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게 바로 근심 환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또 3개 보시죠. 고뇌 속에서 보낸 세월, 고뇌에 빠져들다, 고뇌에서 벗어나다. 이것은 좀 불교 용어의 느낌이 확실히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 번민이라는 글자 조선왕조실록에는 21건이 검색될 만큼 꽤나 예전부터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도 번민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번민, 그렇죠?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인데 그렇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제국주의를 본인들이 비판하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자가당착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일제강점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인도 형세 이거는 계속해서 점차 중대해진다.
깐디, 이건 간디를 얘기했죠. 간디 씨 체포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33년 역시 일제강점기네요. 진퇴양난인 여당의 번뇌. 일제강점기에서 여당이 어디를 얘기할까요? 네, 당연히 우리 조선이 아니라 그렇죠? 일본의 여당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냥 네, 위성국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여당이면 그냥 여당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근근 장로회의 개최. 여기서 근근이라는 거는 근근히 뭐 먹고 살다 이어가다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뭐 근간 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편찬이 간행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근근은 빠른 시일 내의 뜻이 됩니다. 머지않아 또는 가까운 장래의 뜻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예전에는 쓰다가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번민, 여기도 번민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삼국에서 번민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지 혹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판문이라고 해서 문이라는 글자가 쓰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유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글자죠. 답답할 울자에 간체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문자도 원래 문자는 이렇게 쓰니까 그 안에다가 마음심자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몬에서 번민이라는 글자를 우리와 똑같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글자도 이번 표현도 한, 중, 일, 삼국 모두 다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볼까요? 네, anguish, anxiety 혹은 agony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첫 번째 anguish입니다. anguish의 어원을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좁다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좁다. 라틴어 좁다에서 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민자가 그렇죠? 답답해서 거기에 꽉 갇혀있는 문에 빗장에 걸려있는 문 안에 갇혀있는 마음, 심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좁다의 anguish와 뭔가 통할 면이 있어서 좀 반가운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anxiety의 어원을 보니까 뭐 French, 라틴에서 왔다고 하는데 choke, 목이 아니죠. 숨이 막히다. choke에서 왔다고 했으니 이것도 민자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좁고 숨이 막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답답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 고뇌, 뭐 번민 이런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만국 공통이 아닐까. 물론 뭐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뭐 기타, 러시아어 등등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영어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판문, 일본에서는 한몽, 영어로는 anguish, anxiety, 좁다, 아니 숨막히다, 혹은 좀 더 어려운 말로 고통, agony 정도로 단어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좀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58번째 시간에는 번거로울 번자, 불화자와 머리 열자가 보이죠? 어지러울 한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수정했습니다. 답답할 민자가 결합됐죠. 문자가 발음일 수도 있지만 그냥 문 안에 빗장 안에 그렇죠? 이 마음이 이렇게 갇혀 있는 모양, 심장이 갇혀 있는 모양으로 봐서 번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번뇌도 알아봤고 고민도 알아봤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러분 어떠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댓글로 혹은 커뮤니티에 알려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